당진시와 평택시, 충남도와 경기도 간의 논리와 명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지금까지 온 분쟁의 과정과 당진시의 대응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당진시 주무부서인 안전행정과 이혜선 과장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당진시와 평택시 간의 신생 매립지 관할 문제로 분쟁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이 평택시고 아래쪽이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평택 당진항 건설을 위해서 이 평택 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제방을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제방이 평택시로 토지 등록이 돼 있는 걸 알고 당진시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어요. 다행히 2004년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제방은 당진시 관할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보시면 살색으로 되어 있는 이 토지들을 차례로 준공되는 대로 당진 땅으로 평화롭게 이렇게 등록을 해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2009년 4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생긴 토지를 등록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기속자치단체가 어딘가는 관할 결정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생긴 겁니다. 평택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면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쪽 아산만까지 이어지는 제방, 현재 진입로로 쓰이고 있는 도로, 총 11필지를 평택 땅으로 해달라고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기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런 근거와 요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접근성이 평택시가 훨씬 좋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연육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가 평택을 거쳐서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행정 지원도 평택시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행정 지원이 용이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평택 당진항 개발 계획에 보면은 신평에서 내항 쪽으로 연육교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약 3천억 원 가까운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낭비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서부도에 거주하는 서부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평택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택시 관할을 원한다는 것. 끝으로 평택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서 항만구역이 당진시, 평택시 두 개 자치단체로 이원화되면은 발전을 저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는 이미 이제 적법한 과정으로 토지 등록도 마쳤고, 이제 또 평택시가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주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럼 당진시의 논리와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평택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접근성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신평 내항간 연육교가 건설되면은 오히려 당진에서는 한 3km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평택은 6, 7km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오히려 접근성이 당진시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 관계인데 인프라는 사실 그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프라를 평택시를 통해서 다 들어온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기는 해대교 공동구를 통해서 당진에서 대부분 공급되고 있고 가스도 위성기지를 우리가 설치해서 전 지역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공업용수는 아산호에서 치수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상수도 관계인데 일부 상수도는 평택시에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세종시의 예를 보면은 대전시하고 수자원공사가 서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행정적 지원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육교가 건설되면은 역시 관공서나 행정기관과의 거리는 단축될 것이고, 현재도 이미 그쪽에 우리가 서부도 지원사업소를 설치하고 있고,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대 관리부두 옆에다가 소방정대를 신설을 이미 했고 64톤의 소방정 한 척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치양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연육교 건설이 경제적으로 낭비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연육교 건설은 당진시가 요청해서 건설 계획이 잡힌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가 평택 당진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평택항 경쟁력 제고, 다음 우리 충남 중부권의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고요. 끝으로 사회적 측면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전부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평택으로 관할이 결정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에 가서 경기도 사람이 많이 근무한다고 해서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 해줄 수 없는 거하고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이제 항만 발전을 저해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항만구역이 자치단체가 2원화가 아니라 화성시, 아산시까지 포함해서 4원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 전국 항만 중에서 가장 선석수 증가율이든가 물동량 증가율이 높은 지역이 이 평택 당진항이기 때문에 그 주장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중분위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이제 향후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에 2010년도에 어쨌든 신청을 한 이후로 작년에 1차 상정이 됐고, 두 번이나 이 현장 방문을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상정을 해서 2월에 1차 본회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두 번의 실무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무조정회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시에서 어떤 조정안을 내놓고 서로 중재와 조정을 하는 자리인데, 이것이 영토에 관한 부분이고 자치권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자치단체도 조정안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실무조정회의 때 더 이상 이제 조정이 필요치 않겠다 해서 중분위에서 조정은 종결하겠다고 선포를 했고, 대신에 4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양시 실무자들을 불러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4월 13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 중분의 입장입니다. 중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평택이 이기든 당진이 이기든 지는 쪽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에 제소할 걸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도 대형 로펌하고 이렇게 접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진시와 평택시, 이 항만을 끼고 서로 상생해야 할 자치단체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 분쟁이 항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드는데요.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현명한 선택을 조속히 내려 두 자치단체가 상생의 길을 가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상경입니다.